안녕하세요. 함익병의 고고 지식함. 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고지식함에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저는 뭐 동치미에서 이제 자주 뵙죠. 네. 그리고 거기서 수다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특별하게 고지식함에서 책을 써서 이제 저자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자. 결국은 잘 놀고 여행 자주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순이 됐거든요. 예순이 되면서 인생을 쭉 한번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다음은 없다. 나중은 없다. 네. 지금 당장 뭔가 내 심장이 뜨거워질 때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 이게 맞는 인생이 아닐까.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부고장도 많이 받고 장례식장도 자주 가게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상 이제 많죠 거의 다 지금. 많고 네. 이제 거의 뭐 이제는 뭐 부모님 상을 떠나서 뭐 본인 상도 본인 있고 상도 있어요. 예, 네. 점점 아파지고 이제 이런 나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주로 나누다 보면 돈을 좀 더 벌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60 넘어서 돈 얘기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많아요 주변에. 아니 아직 어려운 사람 빼고 어지간히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면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빌딩 하나 가진 사람이 두 개 가지고 인생 불쌍하다 정말. 진짜 그 부자들이 목표 없이 계속 돈을 벌려고 해요. 그리고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약간 바들바들 떨고 밥 잘 안 사고 없어서 그러는 거는 뭐 모르겠는데 아니죠. 그러면서 돈 자랑은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그런 돈 자랑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름 붙여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네? 뭐 돈 가진 거지, 정확하다. 뭐 빌딩 가진 거지도 있고요. 네. 벤처 타는 거지도 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사람이 거지예요. 주변에 되게 많아요. 예. 그냥 뭐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디에 쓸지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쓸 때는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고 본인을 위해서 잘 뭐 쓰지도 못하면서 남을 돕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아들을 물려줘야 된다라든가 뭐 그냥 본인은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 그냥 돈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그 빌딩 푸어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많죠. 전 에듀푸어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돈 쓰는 건 좋은 일인데 네. 저도 나이가 60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셀코 TV 하면서 한번 했던 얘기예요.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시간과 돈을 노는 데 쓰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내용 딱 보니까 그런 것 그런 같더라고요. 거예요. 예. 주변에 부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든 이렇게 내 돈을 혹시 뭐 이렇게 탐하려고 오는 거 아닌가? 굉장히 사람에 대한 의심도 아니 많고요. 탐한들 내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가기를 하겠어. 아니 뭐라 그리고 하겠어요.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닌가? 내 돈 노리고 막 가까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나누고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꽤 많더라고요. 자기가 불행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도 믿지 못하고 뭔가 더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봤자 골프 치고 명품 사고 정도지 어떤 그 정말 문화를 즐기고 아트를 즐기고 뭔가 자기 취향과 안목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행복은 아닌 것 문화에 같다. 대해서 모르죠. 그렇죠. 예술도 잘 모르죠. 그냥 그림을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걸로 알고 즐길 있고. 줄을 모른다는 얘기는 할 줄을 모른다는 거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예. 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잘 노는 사람들이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잘 놀아요. 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네. 제가 썼거든요. 여기. 그러니까요. 예. 예. 뭘 알아야 놀지. 몸에 배야지 노는 거예요. 갑자기 네. 은퇴하면 논다? 못 놀아요. 제가 어색해서. 잘 놀아보려고 춤을 한번 배워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릴 때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던 걸 해야지. 선생님 갑자기 좀 놀아보자 하고 춤 배우고 갑자기 놀아보자 해서 뭐 요리 배우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던 거를 좀 잘 깊이 있게 해야지. 그렇지. 예, 춤을 배우러 갔는데 이게 안 돼. 아니 그래서 보면 그 중년의 한 50대 후반 60대 되신 분들이 갑자기 뭘 하려고 막 자전거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또 성악을 하시거나 또 사진을 찍어서 출사를 나가요. 트럼펫을 불고 네. 색스폰을 불고 요즘 또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에 가니까 많던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풍이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자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컨텐츠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이 많다고 잘 노는 것도 아니고 없는 시간 쪼개서 노는 게 더 재밌는 거 아시죠? 그거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게 약간 젊었을 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좀 배야 돼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뭔가 이렇게 노는데 참여하고 노는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게 뭐 예를 들면 뭐 좀 술도 좀 마실 줄 알고 뭐 흥나면 좀 춤도 추고 예. 저는 뭐 길거리 가다가도 흥나면 막 춤추고 그래요.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어요. 맨날 의사들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뭐 재미있어요? 좀 다른 세계의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만나야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예. 33인가 4인가 제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방송을 하면 이제 환자가 늘어나니까 열심히 방송을 했어요. 네. 근데 요즘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야 그때 방송 안 했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은 거예요. 잘하셨네요. 왜냐면 그 바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송계 어떻게 갔기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로 인한 게 그게 뭐 돈뿐이겠어요, 그죠? 그 지금은 많은 그런 거 같아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되게 인간관계와 넓어졌죠. 사람을 한 사람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맥과 그 사람의 뭐 재능과 이런 것들을 다 빌리기도 하고 그렇죠. 주기도 하고. 네, 서로 이제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첫 번째 노는 것에 대한 준비인 것 같아요. 우선은 인간관계가 그렇죠. 제일. 그러니까 자기 세계의 사람만 만나면 맨날 그 밥이 똑같아요. 그나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나운서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사에 근무했지만 아나운서들, PD, 뭐 이렇게 작가, 기자들끼리 만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세계를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문학의 쪽에 발이 되게 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쪽을 즐겼어요. 한 40 정도부터 이렇게 외부 영역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특히 예술가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건축가들, 사진가들, 패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뭔가 뭐 거창한 게 아니지만 너무 돈 버는 얘기, 자녀 교육 얘기, 막 이런 거 골프 치는 얘기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양한 자기의 삶을 논하고 같이 서로 뭐 이렇게 위로하고 뭐 웃기기도 하고 이러는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사이에 네. 그 맛있는 밥 사는 좀 돈 있는 사람 하나 끼워주면 되잖아요. 없어요? 선생님이요? 아니 나는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밥 한 그릇 살 수가 있는데 왜 재벌 회장님도 좀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제가 만나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시라 그래갖고 딱 하나 같이 해서 밥값만 내시죠.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귀가 시끄러워요, 귀가. 왜요? 하도 그 본인 자랑을 많이 하셔서 밥 한 끼 사고는 계속 본인의 역사, 본인의 옛날 얘기,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뭐 체력이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왜 밥을 산 사람은 항상 그 밥 값어치를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에 썼지만 부자와 밥 먹는 거는 귀가 시끄럽다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그 돈 정말 많은 그런 기업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 뵙고 이렇게 했는데 재미없어서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돈 없는 예술가가 좋아요. 우리끼리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셔도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뭐 어저께 본 영화 얘기도 하고, 뭐 무슨 다양한 자기 뭐 갔던 어디 여행지 얘기도 하고, 자 우리 또 다음에 무슨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이런 얘기, 뭐 홍대 아피스 달라졌대더라, 뭐 요새는 어디가 뭐 좋대더라, 뭐 이런 저런 그냥 씨잘데기 없는 얘기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하는 얘기가 돈도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는 게 행복이라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오늘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다음은 없고 내일은 없다. 내일, 다음, 나중에 맨날 우리 나중은 미루거든요. 추석 지나면 겨울 지나면 장마 끝나면 애 학교 가면 뭐 은퇴하면 네, 맞아요. 몸 좀 나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원으로 장례식장에서 가죠. 만나는 병원으로 거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항상 생각하는 즉시 행동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만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윤영민은 참 에너제틱하다. 어떻게 그렇게 활력이 넘치느냐.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을 좋은 사람들과 다닐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예뻐진다는 얘기.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네. 그 와중에 왜 스캔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짜 그게 안타까워요. 젊었을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근데 왜 스캔들이 한 번도 저는 없었죠?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네. 왜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왜 나한테 대시하는 남자들이 없지?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나는 너무 눈 똑바로 뜨고 발음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래. 맞아요. 약간 좀 이렇게 수그리 해갖고 약간 네 아니, 그래요. 좀, 제가요. 약간 좀 맞아요. 이래야 남자들이 뭔가 네. 들이댈 구석이 있는데 너무 정확한 발음으로 네. 똑똑하게 사람들한테 눈 똑바로 뜨고 딱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뭔가 자기 이렇게 휘하에 들어오는 여자들을 좋아해요. 그렇죠. 저 그게 이렇게 연약하고 일단 부드러운데 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나근나근 반듯해. 있고. 네. 예. 네, 환갑은 지나셨죠? 그렇죠. 네. 62년생이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띠. 네, 환갑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네. 후회되는 거 없어요? 저는 사실 후회되는 게 없어요. 어, 너무 재수없죠. 아니요. 저는 내 마음을 좀 많이 아니까. 네. 네. 아니 물론 이제 뭐 부자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예, 하긴 예. 합니다만.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네. 저는 진짜 한의병 선생님 같은 분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제가 돈 걱정 안 하면서 편히 잘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아나운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조건의 남자한테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제가 발로 차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운명인가 봐요. 제가 시골 출신이고 약간 굉장히 소박해요, 사실은. 정도 많고. 뭐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냥 막 사과깃장 놓고 숟가락 하나 놓고 이렇게 결혼해서 남편 된장찌개 끓여주고 뭐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상하게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벽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하고는 다른 세계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졌어요. 35까지 결혼을 이제 못했었고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자인 그런 집안을 이렇게 보면 제게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랑이 아닌 것 학생 때 공부만 하고 연애를 안 해서 그래요. 학생 때 저 연애 엄청 했어요. 대학교 때. 학생 때 연애 안 했죠? 했다니까요. 대학교 많이 때. 했어요? 대학교 때 네. 죽을 것 같은 사랑을 했죠. 뼈속 깊은 사랑. 그 여러 명이나 해봤어야죠. 몇 명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비전 있는 사람을 딱 픽업했으면 저도 60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네. 후회하는 대목은 저도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았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네. 내 꿈을 접었다. 꿈이 뭐였는데요?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요? 네. 제가 피부과인 이유가 빨리 시간이 많죠. 피부과는 외과나 이렇게 그 메이저하는 과에 대수술이 비하면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좀. 어.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돈 벌어서 마누라한테 생활비 주고 난 다음에 정치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 강적들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나도 치댔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기회는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이게 그쵸. 점점 나이가 드니까 지금 여기도 있지만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자 그랬잖아요. 그 때를 다 놓쳤어요, 저는. 아 그래요?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자꾸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강성이신데 그냥 확 치고 들어가지 그러셨어요. 제가 강성으로 보였어요. 저는 예. 되게 망설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예. 뭐 하나 이게 딱 부러지게 빨리빨리 탁탁탁 하지는 못해. 생각이 많아요. 아, 고민이 그러셨구나. 많고. 그래서 후에는 이제 그런 게 남지만 무난하게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삶이 제일 부럽죠. 무난한 삶이. 저는 진짜 드라마틱했어요. 저는 삶이. 놀 수 있을 때 못 놀았고요. 볼 수 있을 때 본 게 없고요. 갈 수 있을 때 간 데가 없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60평생 공부하고 일만 했죠. 공부하고 일만 하셨어요? 네. 그나마 제가 방송할 때가 유일하게 일탈? 어떤? 예, 일탈이죠. 제 생활에서. 아, 왜 그러셨어요? 사모님이 너무 좀 아니 전혀 감시를 많이 그렇잖아요. 집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사모님이 제일 팔자 좋은 분이구나 알고 보니까. 집사람은 이런 스타일인데 남편 저는 의사지 본인 잘 놀지 뭐 그러면 그죠? 같이 안 놀아준다고 또 불만은 있죠. 뭘 남편하고 놀아요? 딴 사람하고 놀지. 그게 좀 크겠지. 친구랑 놀지. 뭘 나이 들어서 남편하고 놀아요? 나이 들기 집사람은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가족들이랑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하면 일단 시간이 다 나가고 아. 그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나면 이제 내가 하는 일탈이 방송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제목만 보고도 가슴이 쿡 찔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시면 돼요. 좀 많이 하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진료 시간 확 줄여버리고 그러세요. 자꾸 이제 좀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못 배운 거라서 못 해요. 아.
여행을 가려 그래도 네. 짐 싸는 게 서툴러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인이 싸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찌됐든 그게 본인이 쉽게 하더라고요. 네. 자주 여행 다닌 사람들은 아침에 뭐 비행기 끊었으면 우리 같으면 아침 비행기 탄다면 밤 새도록 뭘 쌀 것 같은데 뭘 짐을 싸요? 어디 가나 다 편의점 다 있고 그냥 사서 입으면 되는 거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거 칫솔 사면 되고 옷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뭐 없는 세상이 어딨어요 지금. 저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게 가방부터 뭘 살까부터 고민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다 가버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서 이런 방법, 노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잘 노는 이유가 뭔가 하나 캐치를 딱 하잖아요.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한 80%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가봐요. 그 어디 맛집이 맛있대더라 하면은 거기를 진짜 2, 3일 내에 가봐요. 그 어떤 먹는 거는 잘해요. 그래요? 먹으러 가는데 잘 찾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줄 알게 하나 맛집 있네. 어떤 뭐 장소라든가 뭐 어떤 공연 전시 뭐 사람 그런 데서 내가 한번 딱 꽂히잖아요. 저게 해야 되겠다. 저 100% 합니다. 그래서 노는 것에 대한 정보가 많은 거예요. 장소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뭐 한잔 하자 하면은 맨날 가던 데만 가면 재미없거든요. 저 10군데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꼰대예요. 그게 그게 그걸 꼰대더라고.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데를 가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를 가면서 옛날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서울도 사실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서울 제대로 다 모르시거든요. 제가 영미 투어라는 걸 전국을 다니고 뭐 일본도 다니고 옛날에 했는데 책도 내지 않았어요? 네, 그거? 여행하라는 네, 책도 네, 쓰고 네. 그랬는데 서울 투어를 한번 했었어요. 작년 가을에. 네. 완전 대박 났어요. 사람들이 서울을 모르더라고. 그리고 서울이 지금 가장 힙한 거 아시죠? 힙한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는 동네가 그냥 그 뭐 재미없잖아요. 집에서 출퇴근하고 저는 서울이 참 재밌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강북 이런데 뭐 익선동이 유명하지도 않았을 때, 서촌이 진짜 뜨지도 않았을 때, 막 진짜 복덕방 있고 막 이랬을 때, 그럴 때부터 서촌을 다녔고 익선동을 다녔고 뭐 진짜 서울의 곳곳 변두리부터 해서 뭐 연희동, 합정동 이런데 가로수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촌 익선동에 그때 땅값도 집값도 쌀 때인데 제가 그런 걸 못했어요.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땅 못 사고 부동산 못 산 거. 그거 살 돈은 됐을 텐데 그때 값 안 되게 됐어요. 쌌을 때. 그래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네. 또 뭐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은 이제 좀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었으니까 제가 월급 받아서는 뭐 부동산을 살 돈은 없었어요. 그래도- 생활비만 해도 그래도 빡빡했어요. 생각만 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결국은 없었어. 자기 노느라고. 관심 분야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네.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저도 양평에 맨날 수상스키를 타러 다녔는데 그 양평 땅값이 땅을- 되게 쌌거든요. 그래서 맨날 네. 거기 삼겹살 구워지는 그 한옥이 어. 있었어요. 그 집 가서 이제 그 수상스키 타고 삼겹살 구워 먹고 집에 오는데 그 집 주인이 나보고 저기 텃밭하고 이런 거 좀 해서 좀 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집을 왜 사요? 그랬죠. 지금 그게 다 별장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양평 결국은 땅값이고. 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야. 나는 그게 수상스키장 가서 물놀이만 했지. 예. 그때 그 주인이 샀으면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쯤 대출 막그 하면 이빠이란 할- 말씀 안 되지만 뭐 네. 진짜 이빠이 받아서 하면- 무리해서 사면 어떻게 해야든지 됐겠죠.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아이들 키우고 그냥 저의 어떤 그 컨텐츠 그다음 노는 것들 그리고 방송계에 어떻게 하면 좀 오랫동안 살아서 버틸 것인가 뭐 이런 데 대한 노력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젊은 시절 3, 40대를 다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60이 됐잖아요. 네. 그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시나요? 89세인데 치매가 아주 심하시고 네. 뭐 못 알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뭐 없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60하고 어머니의 60은 같은 여자니까 완전 다르죠. 예,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엄마가 60 정도 됐을 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엄마는 그냥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늦게 아이를 낳았지만 36, 7에 낳았을 때 이제 그런 산후조리 이런 걸 하러 오시고 했던 그 엄마는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엄마였고 할머니였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 나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젊고 얼마나 뜨거워요, 사실. 근데 엄마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구나라는 비교해 볼 수 것이 있잖아요. 예, 엄마는 그때 뭐 에어로빅 다니고 동네에 그냥 등산 다니고 그냥 똑같이 파마 머리에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그냥 엄마는 그때 노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이제 엄마 36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혼자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주유소를 시골에서 하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오셨는데
그 엄마도 분명히 열정과 뭔가 이런 그 감정이 있던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대 뭐 때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어떤 무슨 뭐 노인대학 비슷한데 뭐 이런 데 이렇게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할아버지들이 엄마한테 뭐 이 할아버지가 뭐 구애를 한다, 이 할아버지가 뭐 접근한다, 뭐 이런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끼가 있으시네. 속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그 여자였는데 엄마의 60대. 제가 지금 그 나이가 되니까 아 엄마가 그때 참 외로웠고 힘들었고 쓸쓸했겠구나. 남편도 일찍 돌아갔고 아이들도 다 자기 각자의 길을 가고 그냥 동네 친구들 밖에는 없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6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나이에 아버님 나이 60세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일찍. 돌아가셨죠. 제 대학교 저기 피부과 전문 33세 돌아가셨나? 34세 돌아가 내 나이 34세 돌아가신 것 같은데 62세가 이제 제가 지금 62세인데 생각해 보면 가까이서 본 롤 모델의 60대는 아버지잖아요. 그 뒤에 삶은 자는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내 삶이라는 거는 지금 이후의 삶은 경험 없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62세를 내가 가까이서 다 봤으니까 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저는 62세가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되게 편해요. 언제 가도 별로 미루는 숙제가 없어서 마음은 편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사람들이 하도 뭐 스케줄이 많고 하는 일이 많고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뭐 MC부터 해서 강연하고 있죠. 뭐 홈쇼핑 게스트로도 하고 있죠. 뭐 유튜브도 저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바쁜 삶을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요. 검진 받으세요? 그럼요. 아, 1년에 한 그건 번 정도. 나랑 다르구나. 안 받으세요? 저는 안 받거든요. 그럼 만약에 큰 병이 걸렸다. 그냥 이렇게 모르겠죠. 모르고 넘어가실 거예요?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죠. 아프긴 하면 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암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런 걸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진단은 안 놔두실 받겠죠. 거예요? 암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모르고 죽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래서 검진을 안 받아야죠. 아 검진 안 받으면 검진을 받으면 진단을 하죠. 그때부터 진단이 되는 진단을 거죠. 하면 진단했는데도 나는 치료 안 받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어렵죠.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아, 뭔가 치료해서 나으려고 하니까.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환자의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 이제 다 대학 키웠잖아요. 졸업할 때 됐고 저희 남편은 저 없어도 잘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밥도 알아서 해 먹고 하니까 그냥 저 하나 뭐 세상에 없어진다고 무너지지 않고 저도 꿈을 이뤘고 제가 또 놀 만큼 놀고 볼 만큼 봤고 갈 만큼 갔고 또 일점의 후회도 없이 누구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뭐 거짓말한 적도 없고 누굴 속인 적도 없고 막 누구에게 막 일부러 상처를 끼친 적은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만 이만큼이면 됐다 이런 생각해요. 60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보통 이제 환갑이라 그러면서 네. 터닝 포인트인데 어떤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이가 지나갔고 특별한 뭐 어떤 변곡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60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나이가 앞에 육자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자신감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냥 50대 때는 약간 갱년기 때문에 힘들긴 뭐 했는데 신체적으로 변하니까. 예, 그 말고 그냥 뭐 정신적으로. 그런 힘든 거 50대 때는 그냥 그래도 너무 여자였고 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 근데 60이 딱 되고 육자가 붙으니까 진짜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예, 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노화가 뭐 3번의 어떤 주기가 있대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공통적으로 예. 30 중반, 네. 60, 난 80이라고 하더라고요. 확 꺾이는 시기가. 그래서 제가 60이 딱 되고 나서 작년 올해 여기저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침 맞으러 다녀, 무슨 뭐 영양제 주사 맞으러 다녀, 허리 아파, 뭐 등 아파, 막 손가락 갑자기 막 뭐 염증 나고 지금 눈 백내장 때문에 수술 날짜 잡았죠. 그러니까 생활이 몸에 어떤 기력이 떨어지니까 너무 생활이 이렇게 체력적으로 이게 버텨내기가 힘들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약간 그
노년의 길로 접어드는 건가 이게? 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20, 30년을 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슬퍼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했는데 아름답게 나이 들기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제 60이 넘어갔는데 제가 61년생이거든요. 네. 61년생 62죠. 이제 62인데 별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나이를 먹어요. 그래요. 매년 조금씩 이제 뭐가 변하는 건 있죠. 특히 이제 눈의 변화가 심하고 네. 그다음에 치아의 변화가 그렇죠. 심하죠. 그거는 뭐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경 안 끼시잖아요. 지금 백내장 왼쪽에 와서 수술을 할 아니, 거예요. 안경 원래 평상시 잘 안 쓰시잖아요. 네, 밖에 네. 나갈 때. 네. 그런 분들이 백내장이 빨리 와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우리는 안경을 쓰는 사람은 UV 코팅을 하거든요.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지 그렇죠. 눈에 자외선을 보호를 안 하신 거예요. 선글라스도 불편해서 안경 안 항상 쓰는 분 못 선글라스 끼겠더라고요. 끼기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백내장이 오는 거고 저희들은 항상 이게 10,000원 더 내면 이렇게 코팅 해주거든 UV 코팅을. 아, 그게 백내장하고 상관이 있구나. 백내장이 피부 노화랑 눈 노화랑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경 안 끼는 분들은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된다. 왜냐면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네. 써야 되거든. 아껴 써야 그래요. 되거든요. 눈을 가장 많이 혹사해요, 사실. 그렇죠. 모든 정보의 90%가 눈으로 들어오니까. 잠잘 때 빼놓고는 항상 네, 뭐 눈 뜨고 그러니까 있고 이제 그럴 수밖에 핸드폰 없는- 쳐다보고 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변화 없이 이렇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디크라인 한다 그러죠. 조금씩 하강은 하지만 60대 어떤 변곡점을 느끼지는 않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성들은 보면 이렇게 변화가 좀 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60이 되면서부터 그런 몸의 신체적인 어떤 노화를 느끼게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내 의지대로 어딘가를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이제 한정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 있죠. 60이 넘었으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70 몇 살 정도? 75세 뭐 정도? 골프장을 가보면 70 넘으신 분이 골프 치는 게 드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비행기 어, 타기도 좀 비행기 타기도 힘들어하시고. 어렵고,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가 잘 돼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요 지금 하는 거, 놀고 가고 하는 것들이 다 건강의 기본으로 깔려야 되거든요. 그걸 참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운동을 특별히 하거나 골프를 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 거의 안 하거든요.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고가 늙는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생각이 늙어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새로운 생각이 잘 안 나고 늘 했던 일만 기억나고 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은 두려움이 있는데 있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느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요. 맞아요. 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60 몇 살에 다들 은퇴를 하고 옛날에 환갑잔치하고 죽고 그랬는지가 어떤 생애 주기를 볼 때 60 넘어서 뭔가 왕성하게 하기는 어렵겠구나. 저도 뭐 이렇게 대본 이런 것도 잘 외워지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 파릿파릿 나지 않고 기억력 너무 감퇴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이제 버리는 것도 힘들고 그냥 있는 일을 잘 해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이렇게 속도나 이런 것들이 영민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꼰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꼰대가 대표적인 게 본인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꼰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나름. 자기 경험치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꼰대죠. 음. 내가 예를 들면? 해봤는데 음. 너는 뭐 우리 때는 어땠어? 뭐 라떼 얘기가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꼰대란 무엇인가라는 쓴 챕터가 것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거 책의 잠깐- 제목이 내용이 그게 있잖아요. 꼰대란 무엇인가. 잠깐 좀 읽어도 될까요? 네, 그게 읽어야죠. 못 외우시잖아요. 그럼요. 네. 꼰대란 무엇인가? 네. 돌아가며 건배사하기. 왜 그렇게 잠깐만요. 꼰대들은 건배사를 좋아하죠? 돌아가면서 건배사하기. 연말 되면 막 억지로 시키잖아요. 시키죠 또. 누구 막 하라 그러고 맞아요. 누구 한 다음에 또 하라 그러고 네. 맨날 계속 뭐 부딪히면서 뭐라고 외쳐야 되고 맞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건배사 너무 싫어해요. 건배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리고 행사장에서 인사말 길게 하기. 이게 하나만한 인사말 써서 막 하잖아요. 꼰대가 읽고. 아니고 이건 정치인 같은데. 정치계에 있는 분들, 또 CEO인 분들, 조금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제발. 그리고 제가 지방의 행사 이런 거 MC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뭐 국회의원부터 경찰서장, 무슨 군인 뭐 하다못해 스님까지 다 오셔갖고
그 소개를 해야 돼요. 그 빠뜨리면 혼나요. 그 뭐 앉는 순서까지 막 너무 네. 이게 막 그 의전이 심하고 그거 하다 다 끝나거든요. 그거 안 하면 거기 행사 준비했던 담당 책임자는 바로 혼납니다. 제가 지방에 무슨 북토크 하러 가잖아요. 음. 거기도 무슨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가끔 오세요. 그런 분들이 또 다 인사말 하려고 하시고. 왜냐면 그게 자기 그래서- 저기 영업인데. 전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인사말 할 때 바쁘신 가운데 이런 뻔한 인사말 자꾸 하기. 네. 바쁘신 가운데 네, 와주셔서 인사가방한데 감사합니다. 막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그리고 그런 인사말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봐, 애가 지금 저기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은? 26, 27. 네. 아직 저 결혼을 안 하셨죠? 안 했죠. 저도 꼰대는 아닌가 봐요. 네. 내 그 딸- 결혼식 할 때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 제가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례 없이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아버지 친구, 엄마 친구 부르지 마라. 네. 부모 결혼식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왜냐면 다 부모 결혼식. 청첩장에 혼주라고 쓰지 마라. 네. 음. 멋있다. 하면서 그 지금 꼰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모르죠. 그 다음에 작게 해라 결혼식. 그리고 뭐 꼭 그렇게 뭐 엄마 쪽은 청색 한복 입고 뭐 딸 쪽은 분홍색 한복 입고 와이프가 무슨 옷 입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복을 입었던 것 같고. 그런 격식을 난 차리는 것 자체가 저는 당연히 안 입었고. 저는 결혼식 자체를 안 해야 된다고 그다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패백도 안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셔요. 너 그러면 패백할 거면 어. 한식 결혼을 하든지 네. 드레스가 입고 싶으면 그냥 서양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굳이 드레스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하고 꽃장식을 그렇게 돈을 들이고 그거 1시간 하느라고 그거는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네가 원하니 그건 해라 그랬죠. 근데 나는 그거 그래서 제 반대. 결혼식은 또 때 꼰대답지 않게 하려고 제 결혼식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네. 일반 예식장에서 그냥 하셨어요? 저기 호텔을 다 조그만하게 하나 빌려서 했는데 역시 있는 집안이었고. 네, 그건 조금 했는데 결혼식은 4시간 내지 5시간을 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호텔 측에. 아니 어차피 빌리는 거니까. 네. 아니 하객들한테 얘기했죠. 그다음에 절대로 주말에 안 한다.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저녁에 한다. 축의금은? 안 받는다. 그러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예. 내 결혼식 할 때가 너무나 선명해서 싹 다 바꿨더니 하객들한테는 제가 내 친구 몇 명은 내 딸이 아는 친구, 와이프 친구도 내 딸이 아는 친구들만 초대를 했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내가 해야 되니까 얘기했어요. 저녁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니까 안 되면 미리 얘기해라. 나는 문을 잠글 거다. 왔다가 봉투 내고 가고 이런 봉투 거. 받을 일도 없으니까 네. 정말 내 딸이 너를 부르고 싶어 하니 시간 되면 와라. 그래서 컨펌 된 사람만 내가 테이블 한 2개 만들어서. 근데 진짜 우리나라 결혼식은 부모 결혼식에다가 그동안 낸 거 저기 뽕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다 봉투 받고 인사하다 끝나고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게 왜 아이들의 결혼식이 아니라 자식의 결혼식이 아니라 부모 결혼식 되는 거 전 정말 반대고요. 결혼식 자체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은 안 한대요. 진짜 훌륭하다. 네, 내 아들은 안 저는 한대요. 그냥 네. 양가 직계 가족만 딱 모여서 그냥 밥 그래서, 먹고 축하하면 될 것 예, 같아요. 둘이 여행 가고.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 지금 말하기엔 대로 그냥 양가 부모 친척 형제들 이런 정도라도 불러서 저기 며느리 될 사람이 뭔가를 옷을 한 벌은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빠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연락하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뭐 동의해요. 진짜. 예, 그다음에 단톡방에 꽃사진 올리기. 단톡방에 꽃사진? 예, 카톡. 자기 프사? 아니 꽃사진. 네. 어디 가서 꽃 봤다고 찍어 꽃사진, 올리는 거. 뭐 노을 사진, 뭐 세상에 가봐야 될 뭐 그 명언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요. 저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알아요. 저한테 그거 보내시는 분들 굉장히 어르신들 많거든요. 뭐 성경 규절부터 해서 뭐 좋은 말들, 자기가 어디 글에 쓴 것들, 뭐 어디서 이렇게 퍼온 것들 이런 거 단톡방이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본인이 다 고도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괴로워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꼰대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감동받으면 남도 감동받을 줄 아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다음에 색소폰 같은 거 배워서 아무 데서나 시키지도 않는데 불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가면 양재천 가면 부는 사람 있어요. 산책로에 가면 근데 꽤 잘 불던데. 아니 차라리 이제 그런 데서 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무슨 뭐 연말에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동창회. 그럼 꼭 나 색소폰 불게 해줘서 무대 나와서 한 곡 불러서 막 잘한다 그러면 또 부르잖아요. 또 불고. 근데 그런 사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전 별로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대학 동기에는 누구냐면 이범용 한명훈이라고 아, 그 유명한 가수죠. 그런 가수 노래는 듣고 싶죠. 늘 부르라 그래. 근데 어설프게 아마추어인데 막 연주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노래방 가서 뭐 칠갑산 같은 노래 길게 하기. 분위기 칠갑산 왜요? 칠갑산 아니, 씨 노래 칠갑산 얼마나 좋은데? 노래는 좋지만 네. 전 노래방 안 가요. 가라오케는데 안 가거든요. 웬만해서 잘 안 가요. 왜요? 아, 저는 귀찮아요. 싫어요. 그냥 노래는 그냥 집에서 혼자 크게 듣고 카페 가서 듣고 뭐 의외다. 음악 감상실가 그 저기 듣는 거지. 보잼에 볼 수 있을 때 보재는데 부를 수 있을 때 부르는 건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아마추어들 노래 막 그 마이크를 시끄럽게 그 작은 방에서 듣는 거 싫어요. 저 아. 노래하는 것도 싫고 노래를 그냥 프로페셔널 음악을 듣는 건 좋아해요. 음흠. 전 LP 바도 많이 가고 음악 들으러 많이 다니거든요.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데 음. 노래방 가라오케 가서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데 들을 때 듣는 건 좋은데 그것도 잘 부르는 노래만 듣겠다. 아유 그냥 그런 분위기 싫어요. 노래방 가서 막 노래하기 싫은데 막 강제로 노래 시키고 나가서 막 탬버린 치고 막 그런 문화 옛날에 할 만큼 다 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아 그게 싫었나 보다. 별로 싫어요. 저는 그런 거. 그다음에 별로 싫고 사진 동호회에서 몇 번 출사 나가서 사진 전하기. 꼭 누구 부르잖아요. 불러서. 사진전 하는 거는 좋지 않아? 취미 생활인데. 아니 근데 누굴 오라가라 하니까 가면 또 뭐 사줘야 되고 어딘가 누군가 초대를 받아서 가면 한나절 걸리거든요. 안 가도 되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그런 걸 자꾸 해서 자꾸 초대하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아 그게 저하고 차이구나.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안 싫어요.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안 가면 미안하잖아요. 아니요? 아 그게 차이. 인간관계가 훨씬 나보다 넓구나. 저는 그런 거 초대장 오면 축하해 그러고 안 가요. 그래요? 그 저도 이제 내가 그 사진 안 좋아하는데.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 그분들이 와서 한나절 어디까지 가야 되죠? 책 사줘야 되죠? 가서 뭐 배부르건 배부르지 않고 음식 먹어야 되죠? 축하해 줘야죠. 이게 이제 경조사인데 저도 사실 그런 부담을 지우긴 했지만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사 어설프게 나가서 막 또 사진 찍는 것도 똑같아요. 매화 사진 다 매화 사진 다 똑같지 뭐. 해 넘어가는 거 해 넘어가서 찍고 다 똑같이면서 막 그냥 자기네끼리 보지 왜 그걸 사진 전해갖고 사람 오라가라 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절에 어떤 뭐 꽃 피고 이런 데 가보면은 자기네끼리 막 뺑 둘러쳐서 누구 들어가 사진도 못 찍게 해요. 내가 들어가서 핸드폰을 찍으려고 저기 비키세요 막 이래요. 그럼 출사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자기네가 거기 땅 샀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책을 한 너댓 권 내는데 한 번도 저는 출판 기념회를 안 했네요. 아 그래요? 그냥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내가 싫은 일은 남한테도 하라는 얘기 안 해요. 나이스하시다. 아니 왜냐면 그런 거 출판기 정치인도 출판기념회 하면 돈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후원금 보내주면 되지 왜 자꾸 부르기를 귀찮아 저는 죽겠는데. 이제 친한 사람일 경우에 가서 사회도 봐주고 참석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출판 기념회 때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오시더라고요. 그게 또 뭐 인간사이기도 한데. 그렇긴 한데 네. 너무 많이 하면 꼰대다. 네, 그다음 그다음.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하기. 아, 너무 일찍 어려워. 도착해서 15분 전인데 전화하잖아요. 어디야? 왜 안 와? 나 도착했어. 막 이러시는 분들 네. 많습니다. 정확하게 일찍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10분 전에 오시죠. 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도착해서 막 전화해서 왜 안 오냐 그러고 뭐 너무 그 어디 갈 데 없나 해갖고 이렇게 일찍 막 거기 가고 이런 거 보면 근데 제가 아들한테는 시켜요. 네. 누구랑 약속해도 5분 10분 전에 도착해라. 그거는 당연하죠. 저도 네. 늦는 적이 없어요. 네. 일평생 뭐 지각 결석해 본 적도 없고 늘 30분 전에 도착을 하고. 근데 저도 진짜 일찍 다니거든요. 그래서 얻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얘기는 너무 일찍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 닥달하고 너 왜 늦게 왔냐 뭐 이러고 뭐 이제 그런 잔소리 안 하기 그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 명절에 식상한 온라인 카드 인사말 보내는 거 안 하기. 추석 크리스마스 설 때 뻔한 그 옛날 같으면 막 새 날아오르고 해 뜨는 거 이런 그 카드 보내고 근하신년. 그렇죠. 근하신년 하면서 성구영신. 복 많이 받으세요. 성구영신. 뻔한 식상한 문구 인쇄해서 보내거나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요즘 또 카톡으로 온라인 카드 다운로드 똑같은 카드가 다 오더라고요. 보면. 그 어디서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배포를 하나 봐요. 뭐 하면 이렇게 이제 카톡 뭐 이런 받아서 데서. 넘기면 되는데. 똑같은 거만 뜩 보내고. 네. 그러는 차라리 함 선생님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우리 뭐 그렇죠. 광장시장에서 만날까요? 올해 감사했습니다.
유튜브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보내는 게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얻는 거지. 그렇죠. 그냥 100사람한테 똑같이 카드 나눠주면서 송구 영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의미가? 전 그런데 답 안 해요. 차라리 전화 한 통 해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네. 옛날에 우리가 다 카드를 손으로 써서 보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쁘신 분들은 보면 인쇄된 거에 그렇죠. 사인만 해서 이름만 딱 써서 보내는데 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카드를 다 쓰거든요. 보낼 사람한테는 다 써요. 그리고 뭐 쓰기 전에 기억은 해야 되겠죠.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냈나? 저 사람이랑 나랑 어떤 뭐 같이 있었던 시간이나 뭐 추억이 한두 개라도 있어야 보내지. 그렇지. 그냥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한테 안 보내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써서 보냈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좋은 것 같아. 네, 네. 그런 의미겠네 이게. 우리도 오늘 이렇게 깊은 만남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구구절절히 써서 연말에 또 이제 뭐 카톡을 하나 보내서 글이 쓸 게 있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뻔한 인사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등산복 얘기는 뭐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근데 너무 알록달록하고 좀 그런 옷들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 너무 과한 컨셉의 어떤 치장하는 것들. 그다음에 옛날의 용사 이야기 반복하기 너무 알죠. 그다음에 어린 사람들에게 아무에게 반말하기. 식당 이런 데 가거나 주차장에서나 좀 자기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들한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니 이리 와봐, 물 갖고 와,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이 판 좀 뒤집어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게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저기 인성이 아니- 나쁜 건가요? 인간성이 나쁜 거죠. 저는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네. 외려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젊은 꼰대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꼰대라는 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저는 꼰대를 그냥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경험했으니까 할 얘기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저는 인간성에 관한 문제이다 하는 생각도 그렇기도 들어요. 하네요. 네. 그다음에 앉으면 서열 나이 따지기. 남자들이 특히 뭐 고향 따지고 나이 따지고 처음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 그래 그거.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명이 세 명이 만나는데 한 사람 새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지 모르잖아. 소개시키는 사람 소개시켜주면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뭐 이렇게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뭐 사투리 어디시죠? 쓰시는 거 보니까 뭐 부산이신 부산 것 같아요. 같으네. 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접점을 찾으려는 거지. 그러면서 금방 뭐 어디 선후배 되면 막 뭐 거기서 완전히 무슨 뭐 이제 해병대 기수 나오거나. 그러니까요. 뭐 그다음에 난리 나잖아요, 이제 뭐. 고등학교 선후배 딱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교가 이제 부르고 뭐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 고등학교 선배 1년 선배 무조건 1년은 다 알지. 한 3, 4년 선배쯤 되면 모르는데 3, 4년 선배가 딱 그래도 확정이 되면 그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선배님 말 이제 놓고 후배님 딱 그렇게 말 까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앉자마자 막 서열이 딱 뭔가 이렇게 명확해져야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부분 거 남자들은 그래요. 예, 저는 대부분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은 그게 뭐가- 일단 앉을 때부터 중요해요. 아니요 앉을 때부터 이거 잘못하면요 이게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젊은 분들이 보실 때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네. 네 명이 앉는데 좌석방에 이제 이렇게 뭐 다다미방이든 방석방이든 앉을 때 방에 딱 들어갈 때 네. 앉는 자리 순서 있어요. 그렇죠. 뭐 윗사람 앉는 게 다 뭐 택시도 마찬가지고 승용차도 그런 게 그거 있잖아요. 잘못하는 순간 이 젊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머리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어디에 앉혀야 되고 누가 앞줄에 앉아야 되고 네. 패션쇼를 해도 초대를 다 했는데 누가 앞자리에 앉고 누가 메인 자리에 앉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고 서로 막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원탁에 그냥 쭉 앉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원탁에 가면. 앉아도 앉는 자리 있어요. 누구 주인공이 옆자리에 앉아야 되잖아, 그죠? 이제 문에서 제일 먼 자리가 어른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앉는 게 네. 편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서빙하는 친구들이 들락날락하는데 그 자리에 어른이 앉아 있으면 그것도 그러네요. 이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큰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거는 이제 딸한테는 안 가르쳤는데 아들한테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 제일 출입구에서 먼 쪽 바깥을 볼 수 있는 자리. 거기가 어른이 앉는 자리다. 실제로 앉아봐라. 그렇게 앉아 있어. 네가 편해. 이거 고기 굽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그 자리에 어른이 앉아 있으면 그때마다 네가 찌개 얼마나 떠야 되고 뭐 만약에 불편하니까. 아니 그리고 좀 그 고기 굽고 이런 데서도 너무 어른이라 그래서 막 찌개 떠주길 바라고 앉고 그냥 이렇게 받아 먹고 이런 거는 별로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떠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그거 그걸 어디- 하잖아요. 아니 정말 나이가 있는데 어른이 먼저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어린 후배들이 어려워해.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거 자기가 알아 떠먹지 뭐 떠들여야 되고 뭐 막 저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거 내가 떠먹는 스타일이고 네. 떠주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아니 그 어떤 나이가 들어서 자꾸 떠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형 그러지 마 제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맞다 저것도 지가 떠야 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구나. 집에서 와이프가 뭐 떠주지 어디 바깥에 나가서 누구한테 찌개 떠주길 바래요. 전 그런 것도 싫고 막 먹여주는 남자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이렇게 회장님 이런 분들이 자기 딴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스럽게 한다고 막 상추 싸갖고 이렇게 막 먹여준다? 정말 싫어요. 그래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주니까 좋아하던데. 속으로 싫어해요. 그래요? 그 싸주지 마. 왜 싸줘? 입이 없어, 손이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여에스터 쌤이랑 같이 이제 그냥 부부가 넷이 친하니까 아래층에 살다 보니까 네.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잘 안 먹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싸서 입에 넣어줘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사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그냥 이렇게 오늘 첫 만난 무슨 에이, 뭐 그건 안 되지. 싸주는 사람 봤어요. 거기다가 네.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자기가 이렇게 한 입 딱 베물고 주더라고요. 뭐를? 나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그때. 좀 매너가 없다. 그래서 제 친구는 끝까지 안 받아 먹더라고요. 됐습니다. 그쵸, 제가 그건 기분- 먹겠습니다. 그거 불쾌하죠. 저는 받아 먹었어요. 왜요? 그냥 그분이 기분 나빠할까봐. 근데 약간 토할 것 같았어요. 너무 배려가 많다. 그러니까 음.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다음에 눈곱, 입가 거품 끼는 거 모르기. 특히 껴요, 남성들이 자꾸 이러잖아요. 말하면서. 왜 입가에 거품이 끼지 나이 들면 남자들이? 이게 요 주위에 탄력이 없어요. 없어지니까. 탄력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여기 골이 생겨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늘 여기에 껴요. 그래서 휴지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닦죠 이렇게 살살. 그리고 뭐 묻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감각이 감각도 떨어지나 떨어져요. 봐요. 그러니까 네. 눈곱도 자꾸 끼고 저도 이제 눈곱 꼈나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떼기가 쉽지 않은 게 나이 든. 그게 다 여기가 젊은 사람들은 팽팽하니까 그 끼질 않아요. 이게 골이 안 지잖아요. 그렇지. 골이 지면 그렇지. 거기에 뭔가는 끼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자꾸 거울을 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들 코털도 많이 나와요. 그 코털도 그렇고 여자들도 코털.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 얼굴은 모르면서 그냥 젊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뭐 그런 여자 밝히고 이런 꼰대들 보면 네 얼굴을 좀 봐라 좀 이러고 싶어요. 여성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그래요. 아이 그거는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죠. 거기 그다음에 있어요. 웃어주면 좋아한다 착각하기. 그 남자들은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뭔가 이렇게 연애 감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여자들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히스토리가 궁금해서 뭐 성공의 어떤 요인이 뭔가 이래서 뭐 남자랑 둘이 만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면 갑자기 막 그런 분위기를 뭔가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약간 바라는 게 저 사람 저런 걸 바랬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 남자들은 꼭 왜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래요? 그게 남성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노화의 그 여자들 재수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 여자들의 노화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자들도 노화의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성이 오래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주는 남성 안드로겐이 주는 어떤 그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도 나이가 들으면 고와지잖아요. 음. 그건 왜냐면 남성성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럼 여자한테 뭔가 연애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정말 늙는 거네요, 남자들은. 그렇죠.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는 한 50대 초반이 지나면서 담담해져요. 여자를 보는 눈이. 여자를 보는 눈이 담담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완전 초월하셨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예쁜 여자를 보면 절제라는 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끌어오르죠. 오르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눌러야 되잖아요. 누를 필요가 없어요.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제 담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런 남자를 보면 저 사람 점잖다 그래. 네. 좋게 보죠. 네. 근데 남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그 남자들 게이라 그러나? 네. 예, 게이들을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하냐면 점잖아. 저도
게이들 개의치 않아요. 아니, 주변 친구들 많아요. 아니 게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찝쩍대지를 않아요. 그리고 섬세하고 네. 굉장히 아트적으로 발달돼 근데 남자야. 있고. 옷은 입고 다니는 게 그렇죠. 남자고 그러니까 어디 다닐 때 남자랑 다니는데 굉장히 핸섬한 남자가 점잖아요. 네. 남성성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누가 나한테 약간 조금 헬렐레하면 그거를 그냥 나쁘게만 나쁘게 볼 이렇게 건 아주 뭐 아니네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성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추행이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찝쩍대는 남자는 아직도 내가 남자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되게 이제 관심 없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의 스타일이 보면 남성성이 없는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서 또 남성성을 바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여성들의 아이러니구나. 예, 그게 뭐냐면 차가운 전 약간 핫커피 아니면 뭐 지성- 뜨거운 냉커피 이런 얘기죠. 아 그러네요. 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 처음 봤어. 역시 함 선생님은 최고다.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제 남성성이 없다니까요. 아 저는 막 너무 남성성이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매력을 그런 못 사람들은 느끼겠더라고요. 뭐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약간 식물적이고 약간 수그리한 남자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성성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여자에 여성에 관심이 없나?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트랙티브니스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그냥 보면 아름답게 참 곱게 잘 나이에 들어가는 여성을 보면 아름답다 아, 그러지. 그래서 내가 스캔들이 없었구나. 예, 서로 안 껄떡대지는 맞았구나.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알았네.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알았네. 점잖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런 이제 나이가 들어갈 때 에이징이 좀 빨리 오는 거죠. 아 진작 만날 거 그랬네요. 그걸 몰라갖고 지금까지 내가 난 왜 이럴까. 그리고 플래카드 앞에서 파이팅 사진 찍기. 왜 이렇게 플랜카드들을 앞에 놓고 V자를 그리고 하트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파이팅 합시다 이러고 사진 찍고 등산 가서 그거는 왜 꼰대가 아니고 회사 조직 문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성들은 그런 걸 가지고 꼰대라 그러는데 회사의 조직 문화. 저도 그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이 회사를 움직일 때는 좀 뭐라 그럴까 도움이 돼요. 뭔 도움이 돼요 그게. 그 사진 아니요. 뭐 보기나 해요? 안 보죠? 제가 동업을 하는데 내 동업자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나는 그 비용을 왜 쓰냐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해놓으면 또 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뭐 얼굴 깨알같이 나온 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그거 그걸 다 찾아서 찍어서 얘기해요. 뭐 하냐고 그거. 찾아서 얘기해요. 그리고 아. 이듬해 대해서 다른 또 행사를 하잖아요. 그착 슬라이드 비춰서 그때 여기 누가 앉아 있었고 여기 누가 앉아 있었고 이거를 그런 거 따지는 남자들 싫어하죠. 아니 그걸 여학생 여직원들이 하면서 원장님 그때 이랬었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인데 재미는 있어요 또. 저는 아무튼 싫어요. 예, 처치곤란한 감사패 주기 이런 거. 이것도 뭐 꼰다라기보다는 조직 문화인데 그 지방에 특히 뭐 사회 보러 가거나 강의하러 가면 뭔가 이렇게 그 굿즈 같은 거 있죠. 그런 네. 걸 많이 줘요. 물건 맞아요. 뭐 네. USB니 뭐 수건이니 뭐 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념품들 주는데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저 그래도 진짜 보관은 하지 않아요? 안 보관해요. 어. 저 진짜 처치곤란이어서 그냥 누구 다 줘버리거나 막 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제대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도서 상품권을 주든지 책이나 사게. 제일 좋은 돈 주면 제일 좋죠. 근데 돈을 주거나 차라리 네. 돈만 원을 주거나 네. 그냥 뭐 과일을 사서 주거나 먹기나 하죠. 근데 정말 어디 막 그 글씨 새겨진 뭐 이런 거 주고 너무 막 그 집안에 수건 통일이 안 되잖아요. 수건 운동회니 무슨 등산회니 이런 데막 수건 줘갖고. 저기 골프 쳐서 이걸 할 때 이걸 펴주면 되게 좋아요. 저랑 취향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네. 약간 그 형식적인 그런 것들 안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그다음 무늬 있는 피켓 셔츠 위에 체크 무늬 재킷 입기도 아무렇게나 옷 입지 말란 얘기예요. 좀 생각 있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맨날 가는 곳만 가기. 이거 함 선생님 얘기네요. 거의 뭐 저희 꼰대 지금 여기 있는 거 이제 중에 옷 얘기 자꾸 나오는데 목덜미 넓게 입고 바지 길게 입기. 바지 왜 축 늘어져 갖고 막 쓸고 다니고 통 넓게 입으면서 막 셔츠 막 있잖아 아저씨 셔츠 이런 거 막 그거를 뭐라 그러지 말고요. 네. 전 다 꼰대인데 저희들 세대는 옷에 구멍이 안 나면 입어요. 아니 근데 지금은 싸고 예쁜 옷도 많아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정말로. 버려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집사람은 늘 버리라 그러는데 늘 버리면 멀쩡한 걸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저는 갖고 있어요. 이게 쓸모 있다고 안 버리면 그게 다 짐이 된다니까요. 제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랑 골프를 치니까 골프 제가 안 치다가 쳤어요. 그러니까 걔랑 골프를 치러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갔더니 야 너는 20년 된 옷을 또 입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20년 된 거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 머리 올려줄 때 그 옷 입고 너 그 나왔다는 사람 거예요. 기억력 대단하다. 아니 그 친구 너 어떻게 기억을 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이제 뭐 자기가 옷을 골라줬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야, 그 옷을 아직도 입니 그러는 거죠. 뭐 구멍 안 났잖아 그랬더니 그냥 야, 약간 이렇게 삭고 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목덜미에 자국 이런 거 버리셔야 돼요. 그냥 들어간 옷이 아니거든요. 들어간다고 신발이 아니에요. 멀쩡한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오래된 것들. 신발도 안 버려, 물안새우는 안 버려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 새 거를 또 사는 거죠. 안 사죠 그래야- 그러니까. 예? 안 사요? 예.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산업이 이루어져야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내가 꼰대인데 저는 신발이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면 버리는데 안 그러면 그냥 신어요. 그래도 좀 패셔너블하게 멋지게 입는 게 저도 좋고 남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된 것들은 다 버리세요. 집안에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바가지 가면 구멍 나서 버려요. 근데 계속 그렇죠. 바가지는 쌓이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하는 얘긴데 자꾸 버리고 또 새 걸로 채우기도 하고 새로운 걸 경험해 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죠. 물건도 살 줄 아는 사람이 사거든요, 계속 좋은 그렇죠. 물건을. 그다음에 뭐 남의 얘기 안 듣기, 꼰대의 전형적인 거죠.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꼰대의 특징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지금 재미있어 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 해요. 그냥 쭉 옆에서 하품하고 이래도 계속 자기 왕년의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그대로 고하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 내 얘기만 중요해. 남한테 질문도 안 해. 네. 어떻게 지내니? 너 고민이 뭐니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음. 그다음에 결론은 뭐야? 하면 닥달하기. 그치. 그냥 늘 그래서 결론이 뭐야? 특히 조직 문화에서 그 위에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뭐라고 그렇죠. 설명하려고 하면 됐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조직 문화하고 약간 겹치긴 하는 것 같아요. 겹치기는 하는데 아니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하여튼 서러운 남자들은 이런데 결론을 거기서 중시하잖아요. 하고 이제 설명을 붙이는데 여자들은 얘기를 하면 결론이 뭔지? 날씨 얘기하다가 끝에 가면 내 욕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제 부부가 대화를 할 때도 야 우리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옛날 우리 얘기를 쭉 살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랬고 집사람은 얘기 시작하면 오늘 아침에 날씨가 어쨌는데 처음에는 뭐 별 무난한 얘기 듣고 있죠. 쭉 가서 한 5분 듣고 있어 마지막에 내 욕하는 거야. 그래서 너 이거 고치라는 거야. 뭐 사고 싶다는 얘기고 네. 뭐 그런 결론이 있는데 이제- 그 결론을 얘기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죠. 아니죠. 우리는 이제 결론만 나오면 그게 남성과 여성의 대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꼰대 문화인데 가만 보면 이게 남자 비난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들은 과정을 중시 여기고 감정을 중시 여기거든요. 네. 근데 남자들은 그냥 딱 정답을 바라는 스타일인 거예요. 뭘 사면 딱 그것만 사오는데 여자들은 백화점 한 바퀴 다 돌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성향이 다른 거예요. 립스틱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립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뭔 그 립스틱이 오래 그냥 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누구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만 보면 이게 저기 남자들이 하는 짓인데 아니 여기 여자도 많이 있어요. 여자가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거 보면. 여자들도 자기 얘기만 쭉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 눈치 드물어. 없고. 이거 다 이거 지금 탁한 남자 얘기야 이거. 너무 페미니스트적으로. 저 남자 좋아해요. 근데 이게 다 남자들 비난하는 얘긴데 이거. 아니 그건 아니고 여성들도 해당 사항 많이 있어요. 여자들도 다 뭐 사진 배우고 노래방 가서 길게 노래하고 그것도 있죠. 뭐 온라인 카드 보내고 등산복 입는 여자 아무튼 뭐 그다음에 이제 항상 결론은 내가 정하기. 이것도 이제 조직 문화의 건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스들이 보스의 하는 얘기죠. 특징. 예. 그래 뭐 얘기 좀 해봐 이러고 다 하면 그래서 뭐 결론은 이거야. 그렇죠. 내 생각은 이래. 음.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게 꼰대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자가 되면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예 책임자하고는 좀 다르죠. 음. 그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 취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듣는 게 형식적이고 결론은 자기가 내는 거죠 무조건. 오늘 뭐 먹을까 하는데 뭐 오늘은 뭐 된장찌개 먹을까 오늘 카레라이스 먹을까 막 이게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역시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 오늘은 결론은 칼국수 이런 근데-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이제 책에는 마지막으로 자기는 절대 꼰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기. 이런 분이 꼰대라 이런 얘기죠. 본인이 꼰대인지 모르는데 선생님은 본인이 꼰대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꼰대 아닌 걸로. 저는 꼰대예요. 네. 왜냐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특히 이제 아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대충 답은 알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할 때
또 꼰대 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꼰대지. 내가 꼰대가 아니면 이상하지 않겠니? 라고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굉장히 아들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트렌디하다고 자부하고 아들들도 인정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 엄마도 꼰대 이럴 때 있어요. 그래 나 꼰대야. 내 나이에 그럼 꼰대 아닌 게 이상하지 근데 그쵸. 젊은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얘기하거든요. 꼰대를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쓸 얘기가 있으니. 꼰대가 굉장히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아왔고 지금의 꼰대가 그렇죠. 진짜 배울 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세대가 얼마나 성실함의 아이콘이었어요. 그죠?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진짜 우리 세대가 뭐 민주화도 겪으면서 여러 어려움 IMF를 겪으면서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세대여서 진짜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이렇게 눈치랄까? 좋은 쪽의 눈치. 과연 지금 껴도 될까? 좀 더 얘기를 해도 될까? 내 얘기에 흥미가 있을까? 그런 것만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꼰대 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들어 그래요. 들어. 듣고 난 다음에 네가 기억해서 쓸만한 건 네가 갖다 쓰고 쓰기 싫은 건 무시하면 되는 거지. 꼰대 말이니까 듣기 싫어 네가 안 듣지 그럼 너만 손해야라고 얘기해줘요.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책에서 찾은 수식어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전문가. 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동침에서 저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유인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게스트로 이렇게 한민병 원장이 질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긴장돼 보긴 처음이에요. 1대1로 질문 받기는 처음이지. 예. 대본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물어볼 거야. 두근두근. 그래서 오늘 유 작가님 모시고 네. 그런 얘기. 나이를 거꾸로 먹는 여자. 거꾸로는 아닙니다. 거의 거꾸로 먹고 있어요. 생각은. 확실히 먹고 아니, 있습니다. 피부는 먹고 있어요. 그리고 네. 몸매도 먹고 있는 거 우린 다 알지. 네.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만큼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20, 30대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 연말에 경로 우대증을 받는 나이가 됐잖아요. 지하철도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됐죠. 네, 지공선사가 네. 됐는데, 근데 20대에 쓴 일기장가 이걸 보면 생각이 젊어졌다, 뭐 생각이 신선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신에게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타인에게는 훨씬 더 너그러지신 걸 모르시는구나. 아니요, 자신에게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한테 관대해지다 보니까 남들이 잘 되고 복이 많다, 고지식하시다 이런 게 하나도 저한테 열등감이나 질투가 아니라 뭐 좋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어서 너무 좋다. 젊은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저는 그 집 사이가 제일 부러워. 왜요? 아니 장모잖아요 어찌됐든. 네. 근데 장모라는 느낌으로 얘기 안 할 것 같아. 안 하죠. 그죠? 네. 그냥 약간 나이 많은 누나? 무슨 서방이라고 부르질 않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름 부를 것 같고 그다음 예. 장모님이라고 그래 자꾸 뭐라고 불러요 사이는? 장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라고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좋아요. 네. 어머니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장모님은 맞는데 생모를 놔두고 그걸 저를 말고 어머님이라고 그냥 뭐 누님 부르죠. 그래도 될 것 같아. 네. 아니 이게 제가 책을 네. 이제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책 제목도 너무 섹시해. 50 너머에도 1000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50 넘은 후에도 어둡거나 구름만 끼어 있는 막막함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고요. 방금 한민병 원장의 말씀에 덧붙여서 처음으로 책에 제가 제 사견을 쓴 앞장에 썼어요. 봤어. 나를 엄마로 또 할머니로 만들어준 내 딸 유라에게라고 해서 제 딸에 대한 감사함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책 저도 이제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사이사이 제목하고 좀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잘 늙어가는 방법이에요 결론이 그죠? 멋있게 늙어가는 방법, 뭐 자기에 대한 선물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제목을 많이 잡아놓으셨던데 네. 우리 요즘 나이 보면 신중년이라 그래요. 옛날 같은 뭐 노년인데 네. 옛날엔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노년인데 좀 중년으로 불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엔의 기준으로 보니까 60세까지가 중년이더라고요. 청년이에요. 청년인가? 네, 중년도 아니고. 청년이에요. 네. 네. 중년이 88세인가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얼마까지 부려먹으려고 60을 네. 청년으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면 우리 신중년 한 네. 50대 60대를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오팔족, 네. Old People with Active Life. 네.
나이는 들었지만 역동적으로 산다. A세대, 에이지리스, 에이지드가 아니야. 늙지 않은 세대. 네. 어컴플리시드, 성취한 세대. 얼라이브드, 생동감 있는 세대. 그다음 웨이비, 웰스 액티브 밸류 유스. 이게 보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건 그 나이들은 사람이 분류해 놓은 게 아니라 중장년 세대를 마케팅 그렇죠. 전형적으로 마케팅에서 예. 요 사람들이 돈도 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퇴직금도 받아놓은 거 아직 덜 썼고 그렇지. 그다음에 저만 해도 국민연금 받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을 저는 60대부터 이제 타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젊은 제 후배들은 50대 중반에 퇴직해 65세 수령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너무 이게 우리가 소비의 대상으로 물건을 팔 사람으로 이런 쪽에 나를 포함시켜서 네. 나는 뭐 58 시대야 활동해 뭐 이럴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제 본인은 본인 세대를 그럼 딱 정의하면 저는 저를 프리미엄 피리어드라고 제 구간을 정했어요. 아, 그러니까 프리미엄 뭐 고기도 있고 프리미엄 클래스도 있고 하지만 취향과 취미를 갖고 내 나이에 몇 세 뭐 노인 뭐 우대증 나오는 나이가 아니라 피리어드 어떤 구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뭐로 나는 이 정도에서는 나를 좀 잘 격조를 높여서 살 수 있는 구간을 좀 늘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입학 나이는 정해져 있지만 뭐 88세 괴 때도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나는 몇 살이야 이렇게 문신을 새기지 말고 그냥 내가 조금 더 내 스스로 이왕 태어났으니 나를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더 많이 느끼게 해주고 많이 딴 사람한테라도 뭐 그 소통하면서 지내가는 구간을 지내보는데 그 구간을 좀 넓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망사항이죠. 프리미엄 피어리어드란 말을 쓴 사람은 최초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실은 우리 삶이 다 그렇지만 중년층까지는 거의 수동태로 살잖아요. 해야 될 일만 하죠. 예. 공부해야 돼, 뭐 명문대 들어가야 돼, 의사 자격증 따야 돼, 돈 가장이니까 벌어야 뭐 해야 돼. 수동태의 삶으로 살다가 이제 저처럼 정년 퇴직을 하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그거를 예. 프리미엄 피어리더라고 붙인 게 나는 딱 난 게 프리미엄 한우 생각이 나거나 우리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툭불이면 더 좋습니다. 네. 이 유튜브 방송 후에 예. 툭불을 제가 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이게 네.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2014년에 조사한 거 보면 20대부터 40대 중반 사람들의 행복감이 제일 낮대. 네.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숙제하는 사람들인데 네. 55세부터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죠. 하고 싶어만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뭐냐면 남들도 다 비슷하더라. 그렇죠. 똑같더라. 늙으니까. 나이 드니까 예, 뭐 미스 좋은 대학 코리아도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예. 그다음에 뭐 톱스타였던 사람이나 뭐 누구나 재벌 몇 세나 네. 나이 들으니까 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 반짝거림을 유지하기 되게 힘들 뿐더러 그리고 지나보면 아시잖아요. 예전에 막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막 쥐구멍도 찾고 막 머리 쥐어뜯던 게 제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큰 창피했던 일, 나라가 망할 것 같았던 일, 제 스스로가 파멸될 것 같은 일들이 결국은 지나가 보니까 하나의 추억?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게 참 감사하고 그 행복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젊을 때는 없는 것만 찾잖아요. 없는 거. 쟤는 왜 저걸 갖고 있지? 쟤는 왜 저렇게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지? 쟤는 왜 이렇게 이뻐? 예, 이뻐. 뭐 남편이 왜 저렇게 자상해?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진 것만 감사해요. 아, 그건 저랑 비슷한 게 저도 나이가 들어서 너무너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점점 없어져. 옛날에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퇴근하고 뭐 하여튼 잘 때까지 해야 될 일이 곁게 있는데 이제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쵸. 그냥 내가 골라서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수동적으로 여유와 그 휴가 같은 시간을 부여받은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근데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정규직에서 이게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남성이건 여성이든 정년 퇴직은
살아서 체험하는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얘기를 그렇게까지 하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이제 나는 갈 되게 곳이 좋을 것 없어졌어. 같은데.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미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딴 새길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강의도 다녔고 방송도 했고 책도 써서 그 문들이 새길로 가는 문들은 다치지가 않았어요. 그 새길들이 이제 결국은 제 퇴직 후에 메인 로드가 됐고요. 가장 차이는 아침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정시 출근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제일 좋았던 건 아침을 제가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커피 한잔 먹고. 식사 뭐 하든 간단하게 하고 예, 뭐 아침에 일기 쓰고 뭐. 밀렸던 거 하고.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저랑 만나는 시간이고 아무도 방해 안 해서 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자꾸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말이야. 네. 특히 의사들이 좀 파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옛날에 우리 때는 말이야 후배 의사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왜 나이 들면 자꾸 라떼 얘기를 할까? 오늘의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네. 예. 어제 할 얘기는 많은 거예요. Yesterday's man, yesterday's people인 거예요. 나 때는 내가 뭐 어땠어? 우리 때는 이렇게 구박받았지. 나는 뭐 이럴 때 옛날에 뭐가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나의 과거사가 아니고요. 지금 당신이 오늘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음료를 마셨고 무슨 책을 읽었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 원장님과 만남이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최신에 읽은 책 서로 교환해 주잖아요. 네. 뭐 이번에 할 방송에서 나는 이 오늘의 현안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늘 오늘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유튜브 방송에서의 고지식한 면만이 아니라 기억력이 나빠서 어제 얘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예. 지나간 얘기는 지나간 거라는 거죠. 네. 뭐 확정된 일을 내가 바꿀 수도 없다면 예. 반성의 여지가 좀 있으면 반성할 점을 찾겠지만 뭐 굳이 또 그렇게까지 괴롭게 살 이유가 뭐 있어? 오늘 뭐지? 내일 뭐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이 풍부한 분들하고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계속 만나고 싶고 신선하시더라고요. 오늘을 매일매일 사는 분들이. 네. 근데 뭐 시간이 없어, 몸이 피곤해, 뭐 짜증나 어쩌라고 하셔서 그냥 본인 오늘의 문을 닫아두시는 분이 있다면 아하. 그게 봄꽃을 하나 더 심으시던 뭐 새로운 음식을 하나 커피점에 가셔서 드셔보시던 그것도 이제 확실한 오늘을 이 순간을 즐기는 일이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30대였으면 정말 네. 이 기억을 갖고 있는 30대였다면 나는 반드시 저기 정치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단 한 번도 제가 젊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네네. 혹시 20, 30대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제가 늘 아니라 그랬거든요. 왜 아니냐면 네. 제 20, 30대가 되게 그 시대적으로도 모래시계 세대라 다 같은 세대죠. 다 이렇게 회색빛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 자체가 정말 약간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미모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부잣집 딸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애매한 청춘이었단 말이죠.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만 욕망들은 다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뭐 남자랑 뭐 뜨거운 연애를 해보지도 못했고 이게 제일 억울해요, 사실. 그치. 예. 첫 키스를 남편이랑 했다는 게 제일 더러운 추억이에요. 에이! 갈비 먹고 좀 그랬다. 돌이키고 싶어요. 잘라버리고 싶어요. 어쨌든. 예. 근데 그래도 그래서 와인 한 잔 먹고 저기 꼬냑으로 입가심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것도 소갈비도 아니고 멧돼지 갈비였어요. 근데 그때에 저희가 훨씬 더 체력도 좋았고 뇌세포도 작동을 잘했겠지만 그때는 제가 저를 학대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나를 찌질하다고 규정하고 다른 애들보다 내가 뭐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억지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부글부글 저를 괴롭혔다면 그러니까 60이 아니라 50대부터 제가 저랑 평화협정을 막 맺고 50 넘으니까 뭐 이목구비도 중요하지 않고 그럼 젊은 시절에는 컴플렉스가 좀 있었다는 얘기구나. 뭐 없이 저는 뭐 열등감 백화점이에요. 오빠들보단 공부 못하고 언니보다는 안 이쁘고 친구들보다는 부잣집 딸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전공도 같은 면에서 정말 어두운 데만 골라서 보셨네요. 그랬죠.
음지만 봤어요. 제가 아주 음지만 나고 저를 그림자 뒤에 묻혀놓고 살았다면 50이 지나면서 저를 제가 방향을 바꾼 게 시선을 바꾼 거죠. 그러네. 양지에 서 있는 자신으로. 50에 이 정도면 괜찮아. 맞아. 부족하지만 괜찮아. 아니요, 부족하지도 않은데 괜찮아. 머리도 허옇지만 괜찮아. 염색할 수 있어. 임플란트도 해야 되려면 어때 놀라운 기술이야. 그리고 50대가 세상에 요구하는 어떤 것에 틀을 맞추지 않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50 나이인데 되게 잘 떠들고 잘 웃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라고 그냥 해놓으면 맞춤형으로 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다 맞출 이유가 뭐가 뭐 있어? 안 10명만 있으면 돼요. 그랬었어요. 굉장히 맞선 보러 나가도 내숭 떨면서 뭐 취미는 수혜예요 이런 거짓말하고 그런 내숭도 뜰 줄 아세요? 떨었어요. 그때 어떻게든지 시집 가려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장미희 씨 헤어스타일 해갖고 제가 목격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그래도 또 이제 감정이라든지 뭔가 버려야 될 게 있고 뭐 그게 뭐 감정일 수도 있고 쓸데없이 쌓이는 잡동산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아까도 말씀해 책에도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저는 아이버야 되고 뭐냐면 나이 들어서 만나기 싫어지는 유형을 보면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좀 징징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과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그렇죠. 예, 뭐래도 뭐 이거 저 와 맛있는데? 맛있네. 이러면 되는데 나 노란색 싫어하는데 뭐 이런다든지 나 찬 거 안 먹어 뭐 준 사람이 뭐가 되냐고요. 어떤 상황에도 신기하게 불편한 거 잘 끄집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 안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날이 흐르면 흐리다고 징징 밝으면 누군데 김이 끼겠어. 근데 그건 어릴 때부터도 징징대지 않았지만 제 자신에게 징징대지 않는 게 저는 제가 기특한 거죠. 그렇죠. 징징대야 마땅할 상황인데 그다음에 저는 제 남편이나 자식하고 이제 제 생각으로는 관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잘 이어지고 예. 있죠.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친구들도 저는 초등학교 동창부터 대학교 동창, 뭐 동치미 동료, 뭐 잠깐 다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타인이나 자신에게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게 저랑 똑같아요. 예. 네.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예컨대 제 친구들은 아니 우리 아들을 결혼시켜놨더니 지네 며느리만 챙기고 집 마누라만 챙기고 그치. 뭐 지네들끼리 이번에 뭐 온천 여행 갔는데 온천은 뭐 나도 좋은데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저는 그들이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들이 행복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연락을 하지 않으면 먼저 하지 않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그럴 수 아니 있겠지만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들이든 딸이든 네, 그리고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가 저희 어머니 치매 10년째 겪으셨을 때 오빠들이 안 오셨어요. 근데 그땐 잠시는 서운하죠.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갖다 쓰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럼.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구간, 이 피리어드만큼은 나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야. 그치. 오빠들이 없어. 없어. 그리고 내가 엄마를 온전히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렇지. 맞아요. 방해만 안 해도 감사하죠. 자주 와서 뭐 잔소리하면 더 예, 기분 엄마 나쁘지. 이불이 축축한 것 같다는 동, 너 어릴 때도 게을렀다는 동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낫고요. 안 오는 게 낫죠.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예컨대 뭐 10만큼을 제가 드려도 한 원장님이 감사하다고 100만큼 기뻐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100을 줘도 너도 뭐 많이 가졌는데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많죠. 그러니까 저울에 재거나 리트머스 시험지에 넣을 수 없는 내용들일 경우에는 제가 저를 좀 편안하게 하자. 그리고 저에 대한 기대치도 나는 어때야 돼. 60이니까 어른스러워야 돼. 할머니니까 뭐 애한테 교훈적이어야 돼. 이런 걸 많이 버려서 그나마 이제 평화롭게 지내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 네. 항상 표정이 일단 무표정해. 세상 만사 귀찮은 표정이고 심드렁하고 뭐라 한마디 하면 좀 화도 잘 내셨던 것 같아. 요즘 생각해보면 약간 치매 초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도 있겠지만 억울함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가? 그럴 네. 수도 있겠다. 네, 억울함?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어? 내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어?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랬을까?
왜 늙어서 나는 존경받고 이러고 싶었는데 했는데 나는 분명히 어르신들 모시고 살았고 선배들한테 열심히 깍듯하게 했지. 했는데 효도도 하고. 직장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지. 아우 의사들 더 하지 않았어요? 아유, 우리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신발에 술 담아가지고 돌려가면서 먹던 야만의 시대를 살았었는데 우리는 뭐 의사들 위생적으로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기자들이 별로 위생이 없어서 그 검사들이 나쁜 버릇 들여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그 분노심을 표출하시려고 화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시대도 막 저도 이제 손녀가 둘이 있고 뭐 이렇게 애들도 둘이 네. 있고 다 컸는데 일단 자기 살기가 바쁘니까 네. 연락 없어요. 전화 올 때 딱 필요할 때밖에 없어요. 그렇죠. 섭섭한 거예요. 아니 저는 섭섭함이 그게 되게 대해서 많아. 예. 가끔 가다가 집사람한테 애들 연락 없었어? 라고 물어보면 네. 왜? 서운해?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목소리는 듣고 싶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 나는 우리 오빠한테 전화 자주 드리나? 반성문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농담처럼 하는 거 있어요. 나이 들면 세븐업. 네. 그러니까 뭐 취업, 취업, 드레스업, 클린업, 드레스업. 예, 예. 맨 마지막이 페이업이에요. 예. 돈 번데 내라. 그래서 맞아요.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그러는데 지갑 열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정작 나이 들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뭘 열지요. 지갑을 열 수 있는 노인이면 행복한 네. 거죠. 예. 예. 그거 말고 우리가 나이 들면 어떻게 늙어야 그래도 좀 뭐 주변 친구들이나 자식들이나 자식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이제 남한테 기대는 안 하지만 적어도 땡큐 감사하다는 말을 잘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고맙다는 얘기 잘하신다. 네. 그리고 딸한테도 뭐 하나라도 사주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남편이 못 하나만 박아줘도 여보 고마워 못 박아줘서 큰 소리로 집사람 좀 들어달라 그러세요. 하고 친구들도 그냥 아 누구나 다 가능한 얘기지만 뭐 나 감기 걸렸어라고 하면 어떤 친구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는 이제 신앙인도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인경아 너무 과로하지 마라고 걱정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걱정해 줌이 고마워서 고맙다고도 하고 나는 그죠? 그런 사람 그래. 야 바카스라 하나 사서 보내라. 예 저는 감사하고요. 예. 나이가 드니까 그 감사가 일단 저부터 감사해요. 저한테부터. 예, 눈 뜨면 아 오늘 하루가 또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참 복이 많다. 복이 많은 제 자신에게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영화를 참 안 보거든요. 영화 많이 네, 보시죠? 많이 보죠.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 나왔던 인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10번 봤어요. 10번. 당연히 보셨겠지. 내가 봤는데. 근데 이게 그때 제가 한 50대 한 중반, 50대 초반 뭐 이럴 때 본 것 같거든요. 아예 10년 다 중반이실 됐죠. 거예요. 중반이실 거예요. 네, 한 7, 8년 됐나? 그거는 영화 감독이 여자 감독이기 때문에 그 여자 감독의 판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잘 나이 들어간 남성이 필요하다. 예. 아. 꼰대가 아니고 젊은 인턴들한테는 넥타이 매는 법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실수했을 땐 따덕거려주고 겨우 30이 된 창업을 한 창업자 여성에게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CEO인지 잊지 말라고 해주기도 하고 그 중에서 근사했던 건 우니까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손수건은 남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같은 영화를 봤는데 왜 나는 이런 게 디테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말씀하시니까 알겠네. 네. 뭐 그런 그러니까 누구나 내 주변에 이런 아저씨, 삼촌, 선배 있으면 좋겠다. 영어 단어 중에 I've been there. 나 거기 있어봤어라는 단어가 나도 알아. 그 상황이 뭔지 알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봤던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 이야기인 즉슨 로버트 드니로가 거기는 어떤 기업의 간부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했던 수많은 경험들 여성으로 치면 설거지를 했던 시어머니랑 다툼을 했던 출산의 경험이던 뭐 직장에서의 눈물을 흘렸던 일 뭐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벌레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꼈던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산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일단 이게 내용은 다 보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21가지 지혜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읽고 다음번에 책을 갖고 따로 한번 다루고요. 네. 자,
부인, 작가, 기자, 작가, 방송인 다 잘했는데 이제 아직 못 해본 게 하나 있어요. 뭐 교육자적인 입장 혹은 뭐 양육자적인 입장에서 할머니 노릇은 아직 제대로 해본 게 없어요. 이제 뭐 시키고 닦이고 한 거 말고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 그걸 할 이제 거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하잖아. 네. 그래도 자녀 수명이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90을 보는 게 평균이니까 네. 30년, 25년. 그래서 제 계획이 책의 있어요? 한 페이지가 네. 퍼포즈예요. 네, 목표를 정하라는데 제가 사실 아무 개념 없이 뜻없이 목표를 안 정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이 아이한테 좋은 할머니가는 못 되더라도 재미있는 할머니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제가 얘가 하는 걸 다 키우면서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 제 딸한테는 늘 죄책감이 많아요. 제대로 못 챙겨줬다. 뭐 도시락도 정성껏 싸주지 못했다. 늘 바빴다. 근데 그때는 죄책감 때문에 걔를 오히려 막 피했던 것 같아요. 죄책감스러워하는 저를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근데 손자는 안 그렇. 죄책감이 걔는 엄마가 잘 잘해주고 엄마 있지. 아빠가 잘해주면 될 거고 저는 무조건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사랑만 해주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쉬운 거고. 예, 그래서 걔한테 춤도 춰주고 책도 읽어주고. 근데 설명을 할 때 우리 딸이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짜증이 났어요. 옛날에는 짜증이 났지. 빨리 자라 뭐 이랬는데 이때는 이게 뭐냐면 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동화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하고 재발견도 하고요. 얘랑 같이 놀 수 있는 거리들 되게 많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제 손자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야? 했더니 다정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집에 가면 자기가 외롭대요.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나도 미국에 있는 손자지만 큰애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둘이. 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텔레비전을 잘 보여주는 할아버지. 이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문제야 내가 사실. 나도 책 읽어줘야지. 네. 그러면 지금 65세 이제 그 저기 지공교사가 되는 입장에서 네. 지금까지 지금 요 순간까지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이 뭐예요? 아, 우리 엄마 돌아가신 날. 비포 엄마와의 시대와 애프터 엄마와의 세상이 너무 달라졌는데 비극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마마스 걸이거든요. 엄마한테 너무 의존적이었어요. 엄마 없이 못 살 것 같았는데요. 엄마는 10년을 치매로 해서 언제 돌아가셨어도 이상하지 않을 어머니가 그러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는 제가 막내딸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손녀 키우듯이 좀 기르셨던 것 같아요. 딸로서 의논이 아니라 무조건 관대하셨고 무조건 응원만 해주셨고 인경아 잘 될 거야 뭐 잘했어 뭐 이런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아까 책 쓸 때 이게 인용책이 많은 건 자기 자랑한 거 아니에요? 뭐 이랬잖아요. 이 정도면 자랑질 해도 네. 돼. 근데 제가 아무 눈치 안 보고 제 자랑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 나 상 탔다. 엄마 나 뭐 이렇게 뭐 승진했다. 뭐 이게 친구들한테 그런 말 못 해요. 그렇지. 요거도 먹지. 예, 제 딸한테도 못 해요. 그냥 엄마 맨 바쁘게 밥 따라주고 일했으니까. 근데 어쩌고. 엄마한테는 마음껏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사라졌다는 데 대한 허망이 있지만 엄마 돌아가신 날을 기점으로 이제 나는 나를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달라이 라마와 투투 대주교가 조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저 먼 우주에서 나의 수호신이 돼주실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엄마가 드디어 내 곁에서 이제 수호신이 되셨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엄마 나 어떡해? 하늘 보고? 엄마 택시가 너무 안 잡혀. 카카오 좀 빨리 오게 하면 안 돼? 와요.
얘가 남들이 보면 정신과에 전화할 거야. 얘가 웃기다 이 저기 택시가 어떻게 중년 된 게? 여성이 하늘 보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엄마 안 와. 30년 가까이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터뷰 많이 한 기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네네네. 맞죠?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30년 이상 인터뷰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죠. 매일 배우죠. 그분들이 다 제 스승님이시죠. 근데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그 깨달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예, 그분을 언제 만났느냐, 그분이 어떤 성향이 다르지만 제가 60이 넘으니까 가장 딱 닿는 단어가 그거예요. 최인호 선생님이 해방동이셔서 2005년 60세 되셨을 때 저는 40대였고요. 선생님, 이 복잡한 현대 아무것도 암담한 현대인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말씀만 해주셔서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씀이 60년을 살아보니 착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연을 잘하고 멋지게 하고 뭐 김연아 선수처럼 트리플 엑셀을 해도 넘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들도 수갑 차고 들어간 장면 너무 많이 보고 뭐 예술가들도 밑으로도 사라지는데 근데 착지를 잘하려면 욕심을 좀 줄여야 돼요. 버리라고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또 화성이든 달나라든 월색이든 이렇게 그 탐사 위성을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터치다운이에요. 맞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네. 내리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영어식으로는 터치다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 할 때 되면 정말 거기 나사의 본부에 그 모든 직원들이 그 긴장하고 네. 그걸 가는 과정에 뭐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네. 터치다운이 중요하죠. 그럼- 책 제목을 보면 이게 약간 서양식이야. 예. 우리 이런 거 잘 안 쓰거든. 예. 근데 서양 사람들 꼭 쓰잖아요. 네. 나를 엄마로 또 할머니로 만들어준 내 딸 유라에게라고 이제 썼는데 네. 이 딸이 엄마 나이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 느낌이 어떨까요? 제 딸은 제가 쓴 모든 책을 안 읽었어요. 아니요, 안 읽었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예. 저는 제 딸은 저보다 지혜롭고 속이 깊고 나이가 드니까 제 멘토이자 워너비이자 스승이 제 딸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자제심이 있고 훌륭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 책은 필요 없겠지만 제가 제 딸한테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모르는 새로운 트렌드들을 너무 분석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엄마 요새 사랑해라는 단어가 take my money야. 내 돈을 가져가라는 뜻이야. 엄마 나 사랑한다는 걸 좀 표현해봐. 뭐 이런 뭐 꾸미기, 다이어리 꾸미기 무슨 꾸밈의 뭐 사회학 이런 거 계속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 뇌나 감성에 낡지 말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은 그때 혹시라도 할머니가 되어서 지 아들과 있을 때에도 그 아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딸이었으면 좋겠고 딸한테 받은 제 가장 큰 찬사는 나는 시아한테 제 손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는 우리 엄마가 네 할머니여서 참 좋겠다. 아, 그렇지. 예. 그거는 약간의 그 저기 질투 어린 얘기일 수도 있어. 우리 엄마 나한테 엄마로서는 별로였어라는 얘기를 그럴 돌려가게 하는 거야 그거. 난 단순하게 받아들였는데. 아이 돌려가게요 그거. 근데 어찌됐든 저도 이간질해야지. 준비되지 않은 엄마였거든요. 초보 엄마였고 그 정도면 그랬는데 훌륭하지. 손자도 할머니가 준비되진 않았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지어지는 미소라든지. 그렇죠. 예. 아니 뭐 이게 뭐 저도 뭐 지금 가만 이런 얘기하면 내 손자 얼굴 하면 입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지요. 저절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예, 병인 그걸 걸. 마음껏 발휘할 대상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누구나 다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않는 거 아니어서 자랑질을 하지 말래요. 자식 자랑, 혼주 자랑 5만 원씩 내라 그러고. 5만 원이 아니라 뭐 저기 5만 원 내고라도 들어줄 사람 뭐 있으면 가서 마이크 그렇죠. 들고 얘기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 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근데 저는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따님이 재능도 많고 훨씬 이제
그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식 세대가 유능한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도 나이 들면 우리하고 똑같이 옛날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럼요. 옛날에 우리 엄마 진짜 주책바가지였다 그러겠죠. 그렇지. 우리 엄마 꼭 하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맨날 하겠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유인경 작가, 저한테는 유인경 기자가 제가 올려요. 유인경 네. 기자님이 쓰신 50 너머에도 1000개의 태양은 있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셀코TV 작가가 먼저 읽었어요. 이분의 소감을 한번 빌려보면 어서 나이가 들고 싶어진 만큼 50대 이후 반짝이고 싶어지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아 이걸 카피라이트 써야 되겠는데. 네, 이걸 책 여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카피라이트로.